안녕하세요. 곽인철 아이연구소의 곽인철입니다. 얼마 전에 임신하신 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선생님, 저는 아기 낳고 나서 모유수유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도 모자 동시를 해야지 되나요? 그런데도 아기와 같이 있어야지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기와 같이 있는 건 모유수유 때문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유수유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당을 하면서 본질이 뭔지 좀 이렇게 직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좀 더 많이 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유를 선택을 했다면 아기와 인격적인 관계로 즐겁게 수유를 하는 것이 수유의 본질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유수유 때문에 아기와 함께 지내는 모자 동시를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가 건강하고 산모가 건강한데 산후조리가 뭔지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하시고, 아기를 낳기 전부터 산후조리 형태라든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기와 어떻게 지낼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엄마는 아기를 낳으면 참 고단한 상태예요.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까 굉장히 피로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도가 없는 병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기를 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협조해주는 그런 병원에 가셔서 아기를 낳고 아기와 함께 산후조리를 시작하라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는 관계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관계의 경험이 될 거예요. 친밀한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이제는 해야지 됩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관계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죠. 사람은 태어나서 첫 관계를 엄마와 시작을 하는 건데, 엄마한테 와준 거 고마워, 이렇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 세상에 존재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기를 출산하신 뒤에 수고했어, 너무너무 수고했어, 아기 낳느라고 너무너무 애썼어,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듣고 싶으세요? 그 사람이 누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답은 나오죠. 뭐 그런 소리를 뭐 간호사한테 들었을 때 우리가 감동이 있지는 않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친구도 할 수 있고 직장 동료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들이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낳는데 존재로서의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섭섭하죠. 그죠? 그 섭섭한 것처럼 아기가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할까? 이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도 중요한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아기 낳고 나서 너무나 피곤한 상태라는 건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요,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감격, 그 가슴의 벅참, 두근거림, 아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아기의 숨소리를 가만히 들을 때 그 느낌, 이런 것들은 남편이 나에게 당신 정말 수고했어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더 감격스럽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엄마한테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살빛으로 뽀얀 그런 피부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어쩜 이렇게 예쁘니, 어머 너는 어쩜 이렇게 눈도 예쁘니, 어머 어쩜 이렇게 코도 예쁘고 입술도 어쩜 이렇게 붉으스름하니, 어머 너는 냄새가 어쩜 이렇게 좋니, 이런 소리를 그 아이가 들으면 너무나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아이의 새근새근하는 숨소리를 들었을 때, 그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보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합니다. 또 하나,
아이의 냄새를 맡고 있었을 때의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꽃을 보고 감동을 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과도 교감을 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데, 하물며 내 아이를 낳았는데 내 아이가 주는 그 기쁨을 뒤늦게 경험한다는 게 너무 섭섭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빨리 많이 경험하는 걸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담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때 그 경험, 그때 그 느낌이 다른 것으로 보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렬해요. 그리고 되게 가치 있어요. 그리고 되게 그 의미도 있고 아주 묘한 느낌을 줍니다. 근데 그 환희에 찬 그 벅참의 그 감동, 그 느낌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아기는 아기대로 엄마에게, 엄마 나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엄마 수고했어. 우리 엄마 너무 좋은걸? 엄마 이렇게 예쁜 사람인지 몰랐네? 이런 소리를 아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듣고 여러분들 똑같이 아기에게 감동을 하고 아기에게 환희를 합니다. 그 관계의 첫 시작이 아기에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지만 아기에게도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죠. 힘들지만 그 힘듦을 뛰어넘는 그 어떤 거, 설명할 수 없는, 그렇지만 인간이라면 경험해야지 되는 것들이에요. 요즘은 이제 결혼 안 하죠. 그리고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는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논쟁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아기를 꼭 낳으라고 그러고 때로는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오버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기를 낳고 아기와의 그 환희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아기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아기도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된 아기에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여주고 목소리를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35주 된 그 사모님이 선생님 저는 모유수유 안 할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아기를 데리고 있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일찍 아기가 경험하게 해주고, 여러분은 또한 아기가 얼마나 멋진 아이인지 일찍 경험하면서 일찍 서로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계 경험에서 한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서의 그런 기쁨을 줍니다. 그건 엄마도 경험하고 아빠도 경험하고 아기도 경험합니다. 인생에서 경험해야지 되는 것들이어서 일찍 경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